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청약정보입니다. 자,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청약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해보고 미리 예습해보는 영상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12월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대수는 3,000세대가 넘습니다. 와, 구리역에 제일 큰 단지가 되겠죠. 이 3,000세대 중에 분양 물량이 1,530세대입니다. 와, 50%가 넘는 분양 물량이죠.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분양가죠. 분양가는 저는 평당 3,700에서 3,900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맥시멈 4,000까지 나올 수 있는데 4,000까지 나오면 중도금이자랑 발코니, 옵션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와, 정말 부담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도 평당 3,700에서 3,900까지 예상하고요. 청약 접수일은 3월 3일 특별 공급이고요. 1순위는 3월 4일. 요거는 확정입니다. 필요 자금은 25평은 약 4억 5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34평은 8억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LTV 70%까지 나오죠. 그래서 대출이 6억까지 나옵니다. 15억 미만이라. 그래서 요거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이사항은 3천 세대다 보니 1군 컨소시엄, 대림, SK, GS 이 튼튼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군 건설사 세 곳이 뭉쳐져 만들었습니다. 자, 시세 차익은 확정 분양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3,700에서 3,900으로 나오면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치가 너무 좋고 구리역에서 대장이 될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시점 때 되면 최소 1, 2억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가 정말 좋아질 단지예요. 자, 대안사항은 비규제 지역이라 말씀드렸다시피 LTV 70, 대출 6억 맥시멈이고요. 실거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는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투기도 가능하죠. 자, 순서는 이렇게 볼 겁니다. 청약 정보 이렇게 보고요. 단지 정보 보고 자금 계획 입지까지. 제가 섹션별로 나눠 놨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청약 정보 한번 예상된 걸 보시죠. 이게 사실 청약 공고문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한번 편집해 본 겁니다. 근데 아마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당해를 받으려면 경기도 구리시 거주자면 됩니다. 2년 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리고 전매 제한 1년이고요. 실거주 의무 없어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전세를 주시는 플랜도 너무 나이스합니다. 왜냐? 여기는 비규제니까 2년 전세 주고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규제 지역이었으면 내가 직접 2년 들어가고 매도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매도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비규제라 안 들어가셔도 된다는 점. 자, 청약 일정을 보시죠. 여기는 기간 추천 특별 공급에 나오는 모집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확정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날 특별 공급이 확정됐고요. 1순위는 그 다음 날인 3월 4일이 되겠죠. 자, 당첨 발표는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자, 자격사항은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 하나만 봐요. 즉, 생애 최초와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총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생애 최초 1순위, 와이프가 신혼부부 1순위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요거는 비규제나 규제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 분양 물량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된 정비구역이죠. 보시면 총 3,000세대입니다. 여기에 1,53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4개로 나뉘어요. 그 중에 1단지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 순으로 가는데 자, 보시면 4단지는 주상복합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4단지가 규모가 제일 작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평형들이 4단지에 모여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입주 시기는 29년 12월이고요. 자, 이렇게 분양 물량을 보시죠. 자, 극소형 평형 293844 다 복도식이겠죠. 506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25평 1444가구. 와, 30평형 이상이 1000가구 정도가 나와요. 보시면 25평이 약 50% 물량입니다. 와, 25평이 주력 평형인 단지예요. 그래서 보통 신혼부부들이 요새 분양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25평을 가장 선호해요. 34평을 분양받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분양가가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눈을 낮춘 게 25평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 많은 25평이 1,500가구나 나옵니다. 거의 단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단지예요.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힐스테이트 구리역, 자 여기 구리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죠. 24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약 12억 5천. 한양수자인 구리역, 여기도 구리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좀 건설사가 2군이고 세대수가 좀 적죠. 보시면 21년도에 지어졌는데 약 11억 정도. 자 그럼 분양가를 예상해 봅시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어서 사실 미분양 우려만 없으면 시공사와 조합이 합심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신 미분양이 되면 그 미분양된 물량과 그런 리스크가 모두 조합원과 시공사가 지게 되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자, 평당 얼마 정도에 나와야 아슬아슬하게 완판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1000대 1, 2000대 1 경쟁률이 높게 나와서 매스컴에 타고 유명해져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자 아슬아슬하게 5대 1, 4대 1로 완판이 되거나 아니면 무순위 줍줍까지 가서 완판되는 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 시세 차익이 좀 아슬아슬하게 해서 이 분양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아리까리한 심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34평이 초역세권 구리 아파트 소형 단지지만 약 12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리역보다 좀 멀지만 그래도 3천 세대입니다. 3천 세대의 규모는 여기 안에서 자급자족이 될 만한 입지예요. 말이 3천 세대지 한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10,000명 정도가 요 리버파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상가에 웬만한 자급자족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상권이 개발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힐스테이트 구역보다는 당연히 비싸요. 아무리 여기가 초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가 12억 5천이기 때문에 여긴 최소 13억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평당 분양가를 3,700에서 3,9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25평은 분양가를 보통은 상단을 곱하고요. 평형이 넓을수록 분양가의 하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형 평형이 평당 분양가가 비싸요. 대형 평형이 평당 분양가가 저렴하고요. 청약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좀 알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25평은 분양가를 3,900으로 잡아서 약 9억 7천으로 잡았고요. 34평은 약 3,700으로 12억 6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중도금이자 플러스 발코니 플러스 옵션 하면 한 7, 8천만 원 더 비싸져서 34평은 소요 비용이 약 한 13억 5천 될 거고요. 25평은 약 10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분양가죠.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막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살기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내가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조합원들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저는 4천도 될 것 같아요. 분양가 4천이 돼도 무조건 완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규제 적용 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101호 주택 안정화 대책. 야, 이거 정말 셌었죠. 하지만 여기는 서울 25개구 전역하고 경기 남부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구리시는 포함이 안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627 대책만 허용돼요. 627 대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이 말은 뭐냐? 분양 아파트 잔금 시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납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우리 항상 내가 분양을 받고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치를 때가 많죠. 그런데 세입자들이 다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627 대책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전세 보증금을 정말 낮춰야겠죠. 왜냐? 세입자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 금리가 너무 저렴해서요. 그리고 요새 금값, 주식이 너무나도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현금으로 재투자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올 현찰 세입자를 만나려면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겠죠.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대출 규제. 여기는 LTV 70 적용을 받아요. 비규제라. 그런데 이게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면 34평 이상이 입주 시점이 15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억 이상이면 자, 4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찰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는 자, 15억 미만이면 다 6억이 맥시멈입니다. 이건 뒤에서 바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비규제라 어떤 것이 자유롭냐?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잔금 대출의 일환으로 봐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건 전입 의무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전세 주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비규제라 60%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가능하고 당해 조건이 구리시 2년 거주자가 아니라 모집 공고일 이전 구리시 거주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모집 공고일 바로 하루 전날 전입만 시켜놔도 쓸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만약에 규제 지역이었으면은 거주 2년을 꼭 하셔야 되는데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분양받고 전세 2년 돌리고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단지 구성을 보겠습니다. 단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와, 크게 4개의 단지를 나눠요. 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보이시죠? 자, 1단지 보시면 딱 봐도 규모가 제일 커 보이죠? 일반 분양 물량이 613세대나 나옵니다. 1단지. 그 2단지를 보시죠. 일반 분양 물량이 463세대가 나와요. 자, 총 1000세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3단지. 우측 밑에 깔려 있죠. 일반 분양 물량이 218세대 나오는데 자, 373세대입니다. 총. 좀 규모가 작죠. 마지막 4단지. 주상복합 단지예요. 2개 동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기는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지. 이게 단지별로도 분양가가 다를 거예요. 아마 1, 2단지가 제일 비싸겠죠. 4단지가 제일 저렴할 거고요. 자, 배치도를 보시면 자, 요렇게 평형이 다 나와 있죠. 자, 재밌는 점은 자, 여기가 4단지죠. 4단지를 보시면 자, 여기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하고 빨간색. 즉 44 타입과 29 타입입니다. 다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4단지는 모두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 2단지 보이세요? 201동, 202동, 203동도 보시면 요 초록색과 보라색이 보이시죠? 38평면과 44평면, 즉 201동, 202동, 203동도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또 110 타입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1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단지에서도 110동과 113동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에 가장 큰 평형을 넣어놨다는 점도 재밌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59 타입과 84 타입은 보시면 다 두루두루 배치해 있다는 점. 자, 이제 평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형 평형을 볼게요. 29 타입, 38 타입, 44 타입 모두 평면도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라 마통풍이 안 돼요. 정말 안 좋죠. 그리고 다용도실을 둘 자리가 없어요. 자, 세탁기를 어디 둬야 됩니까? 세탁기 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발코니에 둬야 돼요. 아, 좀 아쉽죠. 그리고 모두 복도식 구조입니다. 복도식. 4단지와 2단지 중에서도 201동, 202동, 203동에 배치되어 있죠. 자, 요즘 지어지는 단지들은 어떻게 짓냐? 사실 요즘엔 소형 평형도 복도식으로 안 짓습니다. 계단식으로 짓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 마지막 방을 여기로 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베이가 되겠죠. 그리고 현관을 우측으로 빼고 주방을 이렇게 디귿자로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용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3베이라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도 남향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짓습니다. 아, 요거는 사실 옛날 평면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 평면인데 좀 소형 평형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59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59 A 타입과 B 타입은 3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묶어서 한번 볼게요. 3베이 판상형이 뭐냐? 거실 필두로 방 2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같은 방향을 본다 해서 3베이고요. 판상형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어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해서 주방과 거실이 정말 넓어 보여요. 그래서 거실을 보면 언뜻 복도와 거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요. 주방을 봐도 복도와 주방이 같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게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두면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도 정말 유리하고요. 그런데 3베이 판상형은 보통 4베이라고 하면 요 침실을 요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근데 3베이는 꼭 방 하나가 북향을 봅니다. 그래서 요게 참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3베이 판상형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요 방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자, 여기에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이점은 보통 안방의 발코니는 살려둡니다. 요렇게.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지금 타워형도 그렇고 안방 발코니를 다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안방을 넓게 쓰겠다는 자 의지가 보이죠. 59 A타입은 397세대나 분양하고요. 59 B타입은 187세대를 분양한다는 점. 마지막 59 C타입은 365세대입니다. 이 59 C타입은 365세대의 물량인데 모두 분양 물량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 타워형을 살펴보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보시면 그나마 장점이 현관 팬트리 보이시죠? 그리고 판상형에는 없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판상형보다는 좀 더 낫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3베이 판상형을 더 좋아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은 25평도 4베이 판상형으로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4베이 판상형이 25평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 중대형 평형을 보죠. 먼저 77 타입입니다. 약 30평, 31평 정도가 나오겠죠. 약 20세대를 분양하네요. 자, 앞서 봤던 것처럼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와, 현관 팬트리가 정말 넓게 나와 있죠. 드레스룸도 있고요. 자, 나머지는 다 59 C타입과 비슷하죠. 안방 발코니도 확장했고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4 타입 드디어 4베이 판상형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봐요. 그래서 총 4개의 창이 같은 양을 본다 해서 4베이가 되는 거고요. 판상형이란 거실과 주방이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3베이 판상형처럼 자, 거실과 주방이 정말 넓어 보이죠. 중간에 복도도 어떻게 보면 타워형 같이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복도 공간도 살릴 수 있는 게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4베이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드레스룸이 넓게 나온다. 자, 드레스룸 정말 넓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도 정말 넓게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를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186세대나 나옵니다. 110 타입을 보겠습니다. 110 타입은 59세대가 분양 물량이고요. 여기 또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84 타입하고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르죠? 바로 알파룸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의 44평형이니까 방 4개는 당연하겠죠. 넓게 현관 팬트리도 보이고요. 자, 현관이 정말 넓어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 넓은 드레스룸. 그 거실과 안방이 정말 넓습니다. 안방이 거실보다 더 넓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안방 발코니 확장한 것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평면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84 타입과 110 타입, 즉 대형 평형은 평면에 신경 쓴 게 보이네요. 자, 이제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볼게요. 아까 저는 예상 분양가를 3,700에서 3,900 정도로 잡았는데, 자, 대출이 나오는 기준이 뭐냐?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분양가가 아닙니다. 대출 기준은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 대비 주변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은 분양가보다 무조건 높게 쳐줍니다. 왜냐?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즉 담보가 있는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분양가 대비 가격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감평액은 분양가 대비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후하게 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감평 금액을 평당 분양가를 4천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20평형은 4천 곱해서 8억, 25평은 10억, 30평은 12억, 34평은 13.5억, 44평은 약 17억 정도로 감정평가액을 잡았고요. 이거 기준으로 대출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LTV 70이기 때문에 6억이 맥스예요. 그래서 20평을 제외하고는 다 6억 맥스만큼 받고요. 44평은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 4억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래서 6억 대출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 약 1억 1,500만 원은 나오셔야 돼요. 이 기준이 스트레스 DSR 적용했고요. 만기 30년 금리 5%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 합산 약 1억 1,500 정도가 돼야 6억 대출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소형 평형일수록 인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 필요 자금이 적어서. 자, 20평형 같은 경우엔 자, 분양가가 약 7억 중후반 나오죠. 근데 대출이 한 5억 5천 나오니까 자, 내 돈 2억만 있으면 돼요. 25평 내 돈 4억만 있으면 되죠. 30평형은 내 돈 한 6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34평은 약 7억 5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평형이 클수록 내가 가진 현찰이 많아야 돼서 청약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일수록 인기가 정말 많아질 것이다.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이 작은 플랜을 보시면 여기는 비규제라 정말 간단합니다. 자, 계약금 10% 잔압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신용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내 돈으로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잔금 때 DSR에 영향을 끼쳐요.
물론 신용대출을 요때 받고 잔금 때 갚으셔도 상관없어요. 계약금 10%를 잔압을 했다. 그러면 중도금 60%는 자 몽땅 대출이 나옵니다. 시공사 보증대출이라 무조건 나와요. 자 내가 무직이다 해도 나옵니다. 제 주변에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중도금 대출 당연히 나오고 잔금 30%대 어떻게 하냐.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잔금 즉 90% 여기에 옵션과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겠죠. 요거를 모두 잔금 때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잔금 때 잔금 대출을 받죠. 그리고 플러스 내가 가진 현찰로 무조건 요거를 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계약금 10%만 내면 입주 시점 2029년 말까지 요 계약금 10%로 분양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분양권을 매도해도 되고요. 내가 쭉 가지고 있다가 전세를 줘도 되고요. 입주 시점에 내가 입주를 해도 됩니다. 즉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 전에 8호선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죠. 지금 8호선에서 요 구리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선사역이 나오죠. 바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이에요. 8호선과 중앙선이 있는 구리역까지 50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가까운 동을 따지면 한 300m면 가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고속도로도 얼마 전에 세종포천 고속도로도 뚫렸어요. 제일순환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외곽이나 안으로 진입하기 정말 좋습니다. 학군으로 따지면 자 초등학교가 두 개로 배정돼요. 구리초와 수택초. 자 구리초는 위에 단지들이 갈 거고요. 수택초는 밑에 단지들이 갈 겁니다. 둘 다 250m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 중학교를 보시면 수택중, 구리중, 구리여중. 자,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정말 많아요. 주변을 보시면 구리역 상권. 자, 정말 다 갖춰져 있죠, 벌써. 먹자골목. 구리곱창도 유명하죠. 저도 구리곱창 먹으러 많이 가는데, 자, 여기 상권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뒷편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자, 롯데백화점도 있고, 한양대병원도 있고, 벌써 다 상권이 완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산 신도시나 왕숙보다도 구리가 훨씬 낫죠. 그리고 바로 옆에 한강이 있고 건배 근린공원을 바로 단지가 끼고 있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입니다. 보시면 이 구리역 앞에 이렇게 대형 단지가 이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3,000세대나 되다 보니 모든 인프라를 요 단지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 상가가 엄청 크게 들어설 거고요. 그 상가 내에 학원이며 병원이며 은행이며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분양가가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거주용으로 너무 좋고요. 살다 보면 여기가 시세를 리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구리도 몸값이 비싸졌습니다.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하철 2개 노선이 들어왔죠, 얼마 전에. 그리고 비규제라 대출도 정말 잘 나옵니다. 게다가 1군건설사 컨소시엄입니다. 대림, SK, GS. 와, 그리고 여긴 비규제라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요. 전세로 줘도 되고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양가가 조금 비싸게 나오더라도 와, 이거는 정말 무조건 완판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구리에 사는 무주택자였으면 무조건 썼을 단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강조드리지 않아도 아마 요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무조건 완판될 단지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관건이지만 무조건 써야 되는 곳. 자,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요 단지는 정말 자세하게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모집 공고가 딱 뜨면 바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모집 공고 전 한번 입지나 예상 분양가 정도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익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